하고 싶은 일들을 상상하는 게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오랜만에 안녕 옥천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이 듣고 계신 옥천 FM 공동체 라디오는 방송통신위원회 허가를 받은 지상파 방송국입니다. 이번에는 2022년 11월 11일에 진행된 2022 청암송건호 언론문화제를 맞아 옥천을 방문하신 방송통신위원회 김현 상임위원을 게스트로 모셨는데요. 짧은 시간이지만 공동체 라디오에 대한 김현 상임위원의 생각을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함께 이야기 들어보실까요? 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옥천 FM 공동체 라디오에 오셨는데 네. 옥천은 혹시 처음 오시는 건가요?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오. 충청북도, 그러니까 제가 이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활동하기 전에는 주로 더불어민주당에 소속이 돼서 정당 활동도 하고, 그리고 국회의원도 했고, 노무현 대통령 모시고 청와대에 근무도 했었는데요. 왜 옥천은 그렇게 멀게 느껴졌을까요? 그러게요. 네, 되게 충청북도 자주 왔었는데 이곳은 처음 갔습니다. 네. 네. 청취자분들이 지금 얘기 들으면서 누구신지 너무 궁금할 것 같아요. 그러세요? 네. 혹시 자기소개 간단하게 해주실 수 있나요? 예, 저는 대한민국 정부의 방송통신위원회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방송과 통신의 공적 책임과 공정한 활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하는 기관에 근무하고 있고요. 이 조직이 만들어진 거는 이명박 정부 때 만들어졌습니다. 물론 정신과 활동은 노무현 정부 때부터 있었던 거고요. 여기에서 그 상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방송정책과 통신정책을 관장하는 기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위원님 오늘 옥천 FM 공동체 라디오 방문해 주셨는데 네. 옥천도 처음 오셨지만 여기 FM 공동체 라디오도 한 바퀴 보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방문해 보신 소감이 혹시 어떠신가요? 제가 저희 방통위원회 유관 기관 중에 한 곳이 시청자 미디어 재단이라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미디어 재단이 전국에 걸쳐서 한 10군데 정도에서 지금 있는데요. 여기 충청북도에는 아마 청주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근데 시청자 미디어 재단 안에 이런 그 시스템 구축해서 시민들의 참여를 해서 뭐 미디어 교육을 하거나 리터러시 교육을 하는 참여형 그런 모습은 봤는데 공동체 라디오를 직접 운영하고 그리고 제가 방송에 인터뷰를 하는 거는 처음인데요. 영광입니다. 네, 그런데 이게 되게 사실은 이제 방송국 이러면은 주로 서울에 있고 또 대도시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에 계신 분들이 이런 미디어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매우 제한적인데 공동체, 지역 공동체에서 직접 읽어서 한 땀 한 땀 만든 이 공간이 다른 여느 그런 방송국 시설보다 더 의미 있고 애정이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런 공간을 만드는 데 함께해 주신 주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저희 방통위가 보다 더 지원하고 협력할 일이 있다면 더 노력을 기울여야겠다는 다짐도 했어요. 감사합니다. 지난해 이제 전국의 20개소 공동체 라디오 방송국이 신규 허가를 받은 거잖아요. 네. 방송통신위원회에 정식으로 허가를 받은 거고 공중파 TV나 라디오, 케이블 유선 방송, 1인 미디어, 유튜브 같은 것들이 지금 많은 이 시대에서 공동체 라디오를 활성화하겠다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의지를 좀 엿볼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방송통신위원회가 공동체 라디오를 활성화하겠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좀 있나요? 일단은 뭐 대형 언론사, 소위 지상파 언론사, 그다음에 종합편성 채널, 그리고 이제 보도 전문 프로그램 방송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주로 이제 중앙에 집중되어 있는 뉴스, 그다음에 오락, 연예 뭐 이런 게 주로 편성이 돼서 보도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제 지역에 있는 이제 마을 공동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 그다음에 이제 뭐 그것이 좋은 일이든 아니면 좀 애경사가 됐던, 그다음에 이제 또는 그걸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공간이 있어야 되는 거기 그렇죠. 때문에
그러니까 크고 작은 일에 다 관심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큰 일은 큰 일대로 관심을 가져주고 뭐 사회적인 약자, 그다음에 이제 다문화 그 어르신들 문제라든가 아니면 마을 공동체 문제라든가 전통시장의 문제라든가 이런 그다음에 이제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이제 어떤 진로를 모색할 건가 이런 내용들이 좀 광범위하게 이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토론의 장이라는 것이면 굉장히 의미 있는 거죠. 미디어의 또 다른 영역이고 그 듣는 분들이 이제 물론 이제 옥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그 생생한 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놓치지 맞아요. 않고요. 네. 저희 요거 하면서 느끼는 게 공동체 라디오가 지역에 생기니까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에게도 지역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 만드는 사람들도 또 다양한 목소리를 낼 수가 있어서 너무 의미가 있다는 걸 그렇습니다. 체감을 하고 그럴 것 같아요. 있어요. 네. 이런 공동체 라디오가 양적인 활성화 못지않게 이제 좀 질적인 활성화에 또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공동체 라디오를 맡고 있는 입장에서 저도 이제 전파가 공공성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 부합하는 역할들을 좀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에 부합하는 공적 지원과 역할이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좀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이제 뭐 재정이겠죠. 재정적 지원을 좀 넉넉히 해서 좋은 컨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방송통신위원회 1차 임무이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이 지역 방송 뭐 내지는 지역을 위해서 공동체 라디오가 하는 일에 비해서 정부의 지원이 매우 빈약하죠. 사실은.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또 재정 당국에서는 또 쓸 일이 워낙 많다 보니까 저희 방송통신위원회에 배당되는 그런 지원 규모가 적을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청자들이 직접 제작하는 거나 또 공동체 라디오에서 프로그램 제작하는 데 있어서에 들어가는 비용을 조금 더 늘리는 노력을 해오고 있고 이번에 예산 편성에도 좀 더 늘려서 좀 배가 되지 않을까 이런 거고요. 결국은 이제 자체적인 공동체 라디오를 진행하고 뭐 제작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시청자 미디어 재단 내지는 지역 방송사와 연계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어떤 아이디어를 공유해내고 또 공동체 라디오에서 만든 제작물이 기존의 지상파 방송이나 또 시청자 미디어 재단을 통해서 이렇게 널리 확산되는 것, 이게 소통하는 다양한 방식 이런 것들이 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을 위해서 저희 이 지상파 정책국이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 거기서 담당하는 분들 공무원들과 유기적으로 좀 소통을 해서 많은 도움을 주고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너무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사실 제작하다 보면 어쨌든 다양한 시민들이 프로그램에서 목소리를 내고 참여를 하고 있으면서도 스스로 이제 좀 더 전문적인 교육을 받고 싶어요. 이런 요구들을 하시긴 해요. 그리고 저희도 이제 방송 관련해서 법도 찾아보고 방송통신위원회에 문의를 해보더라도 관련해서 방송의 의무나 방송 을 좀 더 퀄리티 있게 만들 수 있는 교육 같은 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또 말씀하신 것처럼 인력이나 예산 문제가 가장 많이 부딪히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방송통신위원회 차원에서 혹시 콘텐츠 강화를 위해 지원 방안을 좀 모색하고 있는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재정 지원 앞서 말씀드렸던 네네. 것처럼 조금 이제 저 더 2배로 늘려서 그 지원을 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결국은 인적 교류일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오기는 처음이지만 내년 8월까지 임기 중에 제가 좀 더 오면서 이렇게 너무 정보를 같이 공유하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사실은 제가 어저께 그 한국 그 방송기자협회에서 진행을 하고 제가 그 저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후원하고 그다음에 구글에서도 후원한 팩트체크 공모전이라는 게 네. 있어요. 거기에 23개 팀이 이제 출전을 그러니까 더 많은 네네. 팀이 출전했는데 시상식으로 온 팀은 23개 팀인데 네네. 그 공모전을 보면서 이런 행사를 지역 단위로 가도 좋겠다. 네. 지금 여기에 계신 옥천 FM이 발족이 되는 전 과정을 보면 송건호 선생님의 그런 정신도 계승하고 또 바른 언론이 무엇인가에 대한 인식
네. 통해서 이렇게 논의를 하는 구조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거, 그러니까 사실은 중앙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각종 그런 행사나 그 대회 이런 데도 좀 소통이 되면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좋지 않을까 싶고, 더 나아가서 공동체 라디오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그 콘텐츠들을 또 경연하나 모색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8개여서 조금 네. 제한적이었지 않습니까? 2004년도에 8곳이 만들어지고 되게, 그런데 인기도 좋고 그 지역에서 그 굉장히 정착했다고 볼 수 네네.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나머지 20개가 지난해에 이제 허가가 됐고, 선발 주자와 후발 주자들이 이제 같이 경쟁할 수도 있고, 그 20개의 방송국 간의 교류 협력 이런 것들을 네. 좀 도모하면서 콘텐츠를 공유하면은 저쪽에서 만든 거를 우리가 쓴다거나, 이제 다문화, 예를 들어서 안산의 경우는 다문화를 특화한 공동체 라디오를 네네. 하겠다라고 했는데, 저도 아직 거기는 못 가봤습니다만, 그런 식의 특화되어 있는 공동체 라디오들끼리 교류 협력을 통해서 네. 콘텐츠를 서로 지원하고 협력하는 관계가 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좋은 이야기 정말 네. 감사드립니다. 공동체 라디오는 이제 재난 방송에서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이제 해외 사례에서 그런 사례를 볼 수 있죠. 재난이나 긴급 상황, 국가 유사시에 공동체 라디오가 해야 할 역할을 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좀 의무로 지정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럴 때 공동체 라디오 방송국이 해야 할 역할을 뭐라고 보고 계신가요? 일단은 사실은 골목골목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분들은 그곳에 사는 분들이겠죠. 네. 주로 이제 재난방송 기관 방송사가 KBS고, KBS가 이제 지역 방송을 통해서 이제 정보를 제공하는데, 간혹 그 이제 현장에 가장 먼저 달려가서 소식을 전해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즘은 1인 미디어가 워낙 발달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그것이 정보가 이제 여기는 뭐 24시간 깨어 있을 수 있는 라디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근데 기본에 충실하면서 이제 시나 경찰, 소방당국과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같이 재난이 발생했을 때 긴급하게 대응하는 요령, 네. 그다음에 그 소위 시민 통신원들을 많이 좀 구성을 해서, 인천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좀 됩니다. 그러니까 네네. 섬통신원이라는 제도를 둬서 그분들이 이제 만든 제작물들을 특정 방송사에서 이제 보도하고 이런 게 되니까,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영상 통화를 한다거나 방식을 통해서 그렇게 아까 있던 유관기관과의 효율적인 그 결합도를 높이는 그런 걸 하면 좋겠고, 그러려면 아무래도 상주 인력이 재난방송의 전문가도 좀 있어야 될 그쵸. 것이고, 그다음에 그 분석해 내야 되는 거고, 내지는 예고도 해야 되고 대비도 해야 되고 대책도 마련드려야 되니까, 중앙정부와 이제 중앙에 있는 방송사들이 그런 것들을 좀 해낼 수 있는 걸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네. 공동체 라디오가 이제 20군데가 만들어지면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방송사도 있을 것이고 아닌 데도 있으니까 일률적으로는 할 수는 없죠. 그러면은 역량이 있는 데부터 해서 뭐 여기 충청북도, 그다음에 인근 대전 이렇게 해가지고 연결 맺을 수 있는지를 저희가 오늘 여기 함께 와 있으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그런 공동체 방송의 역할이 보다 구체적으로 뭘 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다음번에 기회가 닿으면 내려와서 직접 보고를 하던가 아니면 서면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네, 또 뵙고 싶습니다. 네. 너무 매력적이세요.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이번에 실제로 재난 방송을 진행하기도 했어요. 흰남노 네. 태풍 사태랑 그리고 충북 괴산에서 지진이 발생했을 때 실시간으로 저희는 그래도 지역 신문이랑 좀 연결을 해서 네. 협약을 맺어서 콘텐츠 제휴를 받은 다음에 그 콘텐츠를 재가공하고 필요한 정보들을 취합해서 추가로 재난 방송을 진행했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아무래도 어려운 게 말씀하신 것처럼 유관 기관들과 바로 이렇게 소통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안테나 같은 경우에 주파수 범위가 저희도 지금 실제로 주파수 허가 받은 범위보다는 좁게 송출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비용을 이제 저희가 마련하지 못해서 그런 사정인데, 이게 재난 방송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삶에 너무 중요한 일이라서 그런 부분들은 좀 지원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약간 기대를 그것도 해봅니다. 한번 네. 보겠습니다. 지금 10와트가 되어 네,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걸 전체 다 쓰지는 못하는 건가요? 그러니까요. 원래 시작할 때는 사실은 공동체 라디오 시작할 때 2004년도에는 1와트, 3와트 네. 그리고 최대한 올리는 게 10와트니까 이제 허가할 때는 10와트가 됐는데 다 못 쓴다 이런 그렇죠. 거네요. 네. 주파수 범위만큼 하기에도 하려면은 콘텐츠나 아니면은 내용들 안테나 위치가 위치도 더 좀 높아야 올라야지는데 되는데 네. 비용이 얼마나 더 드나요? 그걸 하려면? 좀 많이 든다고 들어서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그래도 이렇게 옥천에서 다양한 이야기들 접해주셨는데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오후에는 이제 공동체 라디오의 지역에서의 필요성에 대한 세미나를 청암 송건우 언론문화재 때 진행을 할 예정이에요. 앞으로도 방송통신위원회와 김현 상임위원님과 다양한 소통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하게 됩니다. 네. 제가 마지막으로 최근에 이태원 네. 12구 참사로 인해서 156명의 희생자가 있었고요. 애도를 표하고 그리고 피해 가족들에게 그 진짜의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어떤 심정일지 그걸 어떻게 말로 표현하고 저희가 이해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만 제대로 된 재난 방송을 통해서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해 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충분하다라고 국민들은 보지 않고 있고 대응도 미흡했고 대책도 전무했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못한 거는 못한 거대로 따갑게 질책을 받고 그리고 저희가 또 더 잘할 수 있는 것은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데 그 한 축이 주민의 참여고 그 참여하는 주민의 힘이 바로 이 정부를 감시하고 감독하는 그런 거 같습니다. 그래서 미디어의 역할은 진짜 이루 말할 수 없이 큰데 정부의 그런 노력이 같이 배가 될 때 시민들의 안전이 보장되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못하는 것은 공동체 라디오 옥천 FM에서 좀 채워주시고요. 저희는 저대로 또 더 지원할 영역이 있는지를 검토해서 함께 상부상조할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뜻깊은 짧은 시간이지만 뜻깊은 인터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위원님이 신청하신 신청곡 청취자들에게 소개해 주시겠어요? 제가 많은 아픔으로 기억하고 계시는 세월호 참사 때 살아있는 후배 학생들이 불렀던 노래입니다. 이선희의 인연입니다. 이 맺어진 인연이 좋은 인연일 수도 있고 질긴 인연일 수도 있는데 매듭이 풀리는 그런 인연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선곡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선희의 인연 들으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방송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